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잊고 지냈던 추억 속의 과일로 향긋한 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차는 효능을 알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효능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탱자입니다. 요즘 시골 울타리에서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탱자를 먹는 방법은 탱자술, 탱자효소, 탱자를 말려서 차로 우려내서 먹습니다. 탱자의 효능은 소화 기능을 돕고 아토피를 개선하며 감기 예방과 식중독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신장과 방광을 튼튼하게 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환경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로 탈모 증세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탱자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머리카락을 두껍게 해주고 윤기가 있고 반질반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탈모 예방이나 탈모 치료제로 사용도 한다고 합니다. 탱자는 눈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탱자에 함유된 비타민 A는 레티놀과 베타카로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의 눈을 보호하고 시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탱자는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거나 복부가 팽만해지는 느낌이나 명치 끝쪽에 통증이 있거나 체증이 있을 때 탱자나 탱자를 우린 차를 드시면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탱자의 효능에는 뼈를 강화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탱자에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를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뼈 성장을 도와주며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탱자의 효능에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말린 탱자 열매를 차로 우려내어 드시면 식중독 증상이 완화됩니다. 탱자의 효능에는 아토피 개선과 피부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탱자를 차로 달여 드실 경우 아토피와 피부질환 개선에 효능이 있습니다. 탱자를 달인 물을 아토피나 피부질환 부위에 직접 씻어줄 경우 피부질환으로 인한 가려움과 두드러기, 염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탱자는 세포 재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 재생을 돕고 노화를 막아줍니다. 탱자에는 헤스피리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능이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에도 도움을 줍니다. 탱자는 축농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덜 익은 탱자를 달인 물을 3, 4일 동안 하루 2, 3일 복용하면 축농증뿐만 아니라 코감기에도 좋습니다. 탱자를 섭취하는 방법은 생과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소로 만들거나 말려서 차로 만들어서 우려내어서 먹으면 됩니다. 한약재를 파는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탱자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성질이 차갑고 신맛이 강하여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장이나 위장이 차신 분들이나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복통과 설사를 할 수 있으며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앞두신 분들은 수정을 막는다고 하여 임신이신 분들은 유산을 촉진해 주기 때문에 모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탱자를 너무 많이 과식한 어린아이의 경우는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탱자 껍질의 경우는 약성이 강하여 6개월 이상 장복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탱자의 향도 향긋하고 좋은데 효능도 참 많고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탱자를 수세미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담으실 분들은 물기를 닦아 주셔야 됩니다.
면포로 깨끗이 닦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햇볕에서 반나절 수분을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그릇들도 햇볕에 다 소독을 해주었습니다. 탱자의 색감이 어쩜 이렇게 노랗고 예쁠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탱자를 썰어줍니다.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줘야 됩니다. 씨앗을 꾹 눌러서 다 빼주고 즙도 짜줍니다. 그래야 손질할 때 더 좋습니다. 씨앗은 꾹꾹 누르면 잘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손질을 해보니까 세로로 썰게 되면 씨앗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꼭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꼭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로 썰어줍니다. 가로로 썰어서 꾹 눌러주면 씨앗이 잘 빠져나옵니다. 탱자를 썰을 때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과육이 있는 쪽으로 칼질을 하게 되면 탱자가 잘 썰어지지 않습니다. 과육의 안쪽으로 해서 썰게 되면 아주 잘 썰어집니다. 씨앗도 많이 나오고 과즙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과즙은 채 썰은 곳에다 넣어줍니다. 저는 채를 얇게 썰어줬습니다. 최대한 얇게 썰어줘야 차로 마실 때 더 잘 우러나기도 하고 먹기에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차로 담았을 때, 찻잔에 담았을 때에도 보기에도 더 예쁩니다. 저는 차를 두 가지로 만들어 줄 겁니다. 반은 건조를 시킬 거고요. 반은 효소로 담글 겁니다. 담백하게 차를 즐기고 싶을 때에는 건조한 것을 드시면 되고요. 달달하게 드실 때에는 효소로 드시면 됩니다. 파란 탱자도 속의 씨앗을 다 제거하고 곱게 썰어줬습니다. 탱자는 익지 않은 것도 효능이 좋고 익은 것도 효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사용할 겁니다. 저는 오늘 효소를 3kg 담글 겁니다. 설탕은 이 설탕을 준비를 해줬고요. 곱게 채 썰은 탱자에 설탕을 혼합을 해줍니다. 설탕 양을 70%만 섞어서 녹여줍니다. 효소를 담글 때에는 백설탕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색감이 있는 것들을 담글 때에는 꼭 백설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설탕이 이런 원재료의 추출을 더 잘 뽑아냅니다. 저를 믿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제가 효소 공부를 3년 동안 했고 효소를 아주 많이 담궈 봤기 때문에 제가 담는 방법으로 하시면 변질도 되지 않고 원액의 추출도 아주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믿고 하셔도 됩니다. 설탕을 부어주고 한 번만 잘 섞어서 하룻밤을 재워둡니다. 설탕과 원재료를 한 켜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 편리하기는 한데 설탕이 밑에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설탕이 잘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녹인 다음에 그 위에 30%의 설탕을 넣어주는 겁니다. 과일과 설탕은 1대1로 담궈줍니다. 설탕은 70%만 넣어서 혼합을 해서 잘 녹인 다음에 유리병에 담아주고 30%의 설탕은 남겨둡니다. 물기 없이 소독된 유리병에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유리병에 넣을 때에도 가득 채우시면 안됩니다. 70% 정도만 재료를 채웁니다. 이렇게 설탕을 다 녹인 다음에 유리병에 넣어주면 나중에 이 좁은 면적에서 이걸 뒤적거리면서 힘들게 설탕을 녹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병에 다 담아 주었고요. 30% 남겨놓은 설탕을 3병에 각각 나누어서 담아줍니다. 저는 오늘 원재료의 양이 3kg입니다. 그래서 333g씩 나눠서 각자 넣어줄 겁니다. 이런 발효 진액을 담그실 때
병 한 곳에 담으시면 더 좋습니다. 관리하기에도 더 좋고. 그런데 저는 나눔을 할 거라서 각자 세 병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설탕량을 정확히 계량을 해야 됩니다. 333g을 맨 위에 다 부어줍니다. 각각 세 병에 나누어서 설탕을 다 부어줬습니다. 설탕을 맨 위에 이렇게 부어주면 누름돌 역할을 해서 절대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설탕은 저어주지 않습니다. 이 효소의 설탕량이 충분하면 위에 있는 설탕이 녹지 않습니다. 설탕이 부족하게 되면 위에 있는 설탕까지 다 녹게 됩니다. 그래서 녹지 않는 설탕은 굳이 안 녹여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온에 놓아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름하지 않을 겁니다. 걸러내지 않고 차로 끝까지 그냥 이대로 두고 먹을 겁니다. 그리고 과육이 단단한 이런 재료들은 6개월 정도 발효해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드셔도 됩니다. 저는 바로 먹어봤는데 향도 좋고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탱자는 건조기에서 제가 건조를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흐려서 건조기에다 바짝 말렸습니다. 곱게 채를 썰어서 말려 주었고요. 이 차를 유리 용기에 담아 놓고 마실 겁니다. 그리고 씨앗도 버리기 아까워서 다 말려 놓았습니다. 씨앗은 어디에 사용할 건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싸늘해지면 따뜻한 차가 생각나는데 그럴 때 이렇게 향긋한 차로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효능도 아주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탱자는 씨앗채로 말렸습니다. 방향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씨앗채로 잘 말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향이 얼마나 진하고 좋은지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차가 세대여서 다 차량 방향제로 3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향긋한 향까지 나게 되면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이 탱자의 향을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만지는데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다. 주머니에 담아놨더니 색감도 참 예쁘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천일홍을 이렇게 끼워줄 겁니다. 천일홍 말려놓은 게 있어서 제가 장식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탱자만 담아놨을 때보다 천일홍 하나를 꽂아줬더니 분위기가 확 살아나네요. 천일홍 줄기를 끈에 끼워주고 살짝 묶어주면 됩니다. 천일홍도 말려두었더니 이렇게 사용하게 되네요. 꽃 하나 달아줬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살아나죠? 너무 예쁘네요. 끈으로 살짝 묶어주고 줄기는 잘라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물 받으면 참 좋겠죠? 우리 가족들도 참 좋아할 것 같으네요. 탱자 청을 담은 지 10일 된 모습입니다. 설탕이 이만큼만 녹았습니다. 참지 못하고 한 스푼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밀어놓고 탱자만 조금 꺼내서 차로 한번 마셔볼 겁니다. 저도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병을 여는 순간 향이 얼마나 진하고 좋은지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다시 꾹꾹 눌러서 놔두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로 우려서 마시면 됩니다. 이 효소의 맛은 약간 씁쓸한 맛이 나면서 달콤하고 향긋하고 좋습니다. 저는 한 번 먹기에 아까워서 재탕을 해서 2번 우려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2번째에도 괜찮습니다. 요즘 노랗게 익은 탱자가 제철입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